이번에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명제, 조건 이런 걸 계속 배우고 있죠. 이번에는 이 조건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건 어떤 조건이냐, 이건 어떤 조건이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이게 뭐냐? 1번 명제 P명 Q가 참일 때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요. 짝대기 두 개, 화살표. P명 Q가 참일 때 이때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다라고 해서 이제 줄여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Q는 P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 이걸. 자, 보세요. P면 Q가 참이니까 P 집합이 Q 집합 안에 포함되겠죠. 이때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가면 P는 Q이기 위한, P가 Q보다 더 작죠? 포함되니까 P는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가면은 충분 조건. 반대로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오면 Q가 P보다 더 크죠, 지금. Q는 P이기 위한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오면은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거 잘 보세요. 이 포함 관계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갈 때는 충분 조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올 때는 필요 조건이라는 거. P가 Q보다 더 작죠? P면 Q가 참이 되기 때문에 P는 Q에 포함돼야 돼요.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P 집합하고 Q 집합이 같아질 수도 있죠. P가 포함된다, Q에 포함된다는 거의 안에는, 이 뜻 안에는 P 집합과 Q 집합이 같아지는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같을 때, P 집합과 Q 집합이 완전히 같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기 때문에 합쳐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이때는 뭘 할 때밖에 없다? P 집합과 Q 집합이 같을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알겠죠? 자,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이거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갔다? 충분 조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갔다? 필요 조건. 예전에 선생님 어렸을 때는 어떻게 또 배웠냐면은,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가면 살기에 충분하다라고 해서 충분 조건이라고 했고요. 큰 집에 살다가 선생님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럼 쫄딱 망했으면 큰 집에 살 때 가지고 있던 막 큰 가구나 막 냉장고 커다란 거 이런 것들 들고 갈 수 없죠. 작은 집에 갈 때는 어떻게? 나한테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갈 수 있죠. 그래서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갈 때는 필요 조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했었는데. 네, 아무튼 충분 조건은 뭐라고요?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갈 때. 필요 조건은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올 때. 그러니까 P 조건과 Q 조건의 진리 집합이 어떠냐, 누가 더 큰 진리 집합,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냐, 요거를 따지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X는 1, P 조건은 X는 1이고요. Q 조건은 X는 2보다 작다예요. P면 Q이다. 명제. P면 Q이다. 자, P이면 Q이다. 어때요? P는 원소가 1 하나밖에 없는데 Q는 2보다 작은 모든 숫자를 원소로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P면 Q이다는 참인 명제가 되죠. P 집합이 Q 집합이 포함되니까. Q이면 P이다는 Q 집합이 P 집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양인 거죠. P 집합이 Q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갔죠? 살기에 충분하다.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갔죠? 이거는 필요 조건. 이렇게 한다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주어진 두 조건 P, Q가 있는데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라고 되어 있어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P가 커요, Q가 커요?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갈 때 충분 조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P 집합이 Q 집합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관계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P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고요. Q는 마이너스 2와 A 사이네요. 그럼 A는 당연히 2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는 커야 돼요. 2보다. 그런데 같아도 괜찮죠. 둘 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a는 2보다 커나 같습니다. 정수 a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2가 되겠죠. 어때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P가 Q에 포함되어야 된다. 자, 이번에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러면은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갈 때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해서 필요 조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Q가 P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Q가 P에 포함된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Q이면 P에다가 참이라는 얘기죠. Q이면 P에다가 참이에요. 이게 참이 돼야 돼요. 이게 참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 Q이면 P에다가 참이면 이 명제의 무슨 명제도 항상 참이었죠. 앞에서 배웠던 대우 명제도 항상 참이었죠. 그래서 Q이면 P에다가 참이어야 되기 때문에 not P이면 not Q이다도 참이에요. 얘도 참이 돼야 돼요. 자, 왜 이런 과정을 거쳤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0이다 였으면 좀 보기가 좋을 건데 0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보기가 안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 대우 명제를 활용을 해서 얘들의 부정인 형태의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일부러 이런 과정을 거쳐본 거예요. 자,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요. 배웠던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not P면 not Q이다. 자, 그러니까 Q이면 P가 참이면 되는데 이게 참이려면 결국에는 not P면 not Q이다도 참이면 된다 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not P를 구해볼게요. x 빼기 2는 0이 아니다의 부정은 x 빼기 2가 0이다가 되고요. 그 다음 not Q 얘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가 0이다가 되겠죠. 이거이면 이거이다니까 x가 얼마이면 x가 2이면 이 방정식도 만족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2가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2를 대입해 주니까 4 마이너스 2a 플러스 4는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a의 값이 4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33번 아주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꼭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선생님 푼 것만 보고 넘어가지 말고요. 알겠죠?